오늘 아시아 시장을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금융연구소의 조용찬 수석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본장은 이번 주 그래도 좀 다른 쪽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견조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나올까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좀 숨고르기 장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니케이 평균 주가는 7일 연속 5.6%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일본 덴산이나 닌텐도, KDDI 같은 주요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 지금 들어갔는데요. 미국 증시가 주요 대기업들의 그 실적 부진으로 급락함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영향이 아무래도 좀 차익 매물을 좀 불러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한 그 전국 불안도 지금 그 주가 투자 심리에 상당히 불안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엔화가 다양스러운 것은 그 3개월 만에 최저치인 1달러의 그 80엔 전후까지 지금 절하가 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가 하락폭이 커지면은 환학이나 파나소닉, 후지중공업, 도요타 같은 수출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분간 기업 실적과 환율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주가 변동폭은 200의 이동평균선이 걸쳐 있는 그 9,050선을 고점으로 해서 8,800엔선 사이의 그 박스권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네, 일본도 오늘부터 이제 실적 발표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과연 좀 증시 숨통을 틔워주는 재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실적 시즌 전망되고 있나요? 네, 지금 이번 주 발표된 상반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을 보면은 138개 정도 되고요. 11월 초까지는 계속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먼저 실적을 발표한 야스카와 전기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주가는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9월 중순서부터 시작된 주가 하락 과정에서 실적 악화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경상이익은 당초 한 30%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앵고라든지 중국발 리스크로 인해서 생산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 시즌이 끝날 무렵에는 경상이익이 한 5%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앵고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중국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철강이나 화학과 같은 소재를 비롯해서 자동차와 같은 수출주들이 아무래도 좀 악영향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이고요. 반면에 내수주라든지 틈새 시장의 IT 수출 기업들은 실적이 호전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한 아마 개별 종목들은 계속 꾸준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중국장은 어떨까요? 어제 후반에 좀 많이 밀렸습니다. 저점 찍으면서 마감이 되는데 오늘 장 어떤 재료로 좀 움직이게 될까요? 네, 오늘도 아무래도 호재와 악재가 좀 팽팽히 맞서 있기 때문에 급등락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정책 호재는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철도와 관련된 신규 착공 건수가 지금 22개로 지금 확대되면서 됐고요. 또 모기지 대출이 3분기 들어와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기대감 때문에 아무래도 저가 매수가 계속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최대 증권 회사인 중진공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3차 양적 완화로 한머니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또 여기에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인해서 채권 발행이 크게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는 주시장보다는 채권 시장이 강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또한 수출과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세수가 크게 줄고 있는 것도 아무래도 좀 주가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중국에서 지표 하나 나오죠. HSBC 10월 제조업 PMI 잠정치가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달에는 좀 괜찮게 나왔죠. 2개월 연속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상승세는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0월달 PMI는 계절적으로 10월달이 조금 높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0.3%포인트 정도 상승한 48.1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가 계속 발표가 됐고요. 또 지난 7월달에 새로운 지방 지도자들이 바뀌면서 신규 프로젝트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주문이라든지 생산, 원자재 재고 그리고 종업원 지수 같은 쪽은
회복 추세를 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신규 주문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 50을 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의 수출은 7월 달을 바닥으로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HSBC의 그 제조업 PMI가 예상보다 좀 강하게 찾아온다면은 산업 생산은 두 달 뒤부터 강한 회복세를 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 경제는 4분기 초에 경기 바닥을 탈피하면서 완만한 회복 추세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장 아시아 증시를 미리 들여다봤습니다.